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빈폴당 김준현입니다. 오늘 영화 제목을 그냥 바로 갖고 오시기도 하고. 네, 영화와 상관이 있기도 한데요. 네.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빈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가 더 크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꺽다리가 되고 싶다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빈폴이라는 게 되게 숭고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왜요? 빈폴이라는 게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로서 살아있는 콩들의 줄기가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되고자 하는 꺽다리가 되자. 그래서 빈폴당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또 그렇게 숭고하게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빈폴하고 흔적 없는 삶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는 사실은 어떤 소재의 특정한 부분이 주인공의 상태가 굉장히 비슷한, 그렇지만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네. 어법이 아주 다른 두 편의 영화를 역시 할수 있습니다. 또 영화 선정하면 이동진이구나. 잘 느꼈습니다. 엮어요, 제가. 네. 처음에는 빈폴 다 보고 나가지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영화라. 흔적 없는 삶이랑 네. 빈폴이랑 뭐가 비슷할까 싶었는데 네. 빈폴과 흔적 없는 삶에 아주 비슷한 형식 혹은 어떤 그 장애, 네네. 그다음에 어떤 증후 같은 것들 어쩌면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사라지지 않는 어떤 전쟁의 상처, 이런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룬 두 편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의학에서 이제 PTSD라고 말을 하는, 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번역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생에서 자기가 소화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참혹한 그런 강렬한 경험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헤어지 나오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종의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PTSD일 텐데. 어쩌면 여기서 주인공들이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쪽의 주인공이 전부 다 PTSD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다 전쟁과 관련이 네.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1분 브리핑은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네. 굉장히 짧은 1분 브리핑을 준비했고요. 제가 아는 후배 한 명이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발표한 작품이 이번 주제와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해마. 후배가 그림을 참 잘 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물어봤더니 네. 빈폴에 기댄 해마, 뭐 영어로는 빈폴 앤 히포캠퍼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왼쪽은 해마, 그러니까 우리가 뇌 속에 가지고 있는 히포캠퍼스, 그러니까 보통 바다 말, 시홀스를 닮아서 똑같은 기관이 머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해마라고 부르는데 이 해마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해마가 손상이 되면 과거의 기억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기억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 묶여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오늘 다루는 영화 흔적 없는 삶의 주인공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영화 속에 해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대사에도 나오고요. 해마라는 그 생물의 어떤 특성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Seahorses pair for life. They find each other first thing in the morning to read. 아이가 줍는 목걸이가 해마 목걸이이기도 하고 나중에 계속 해마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어쩌면 그 해마가 바로 주인공이 과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증상을 바로 뇌 속에 있는 해마로 비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길쭉한 네. 저 짝대기가 바로 빈폴입니다. 빈폴. 죽은 나무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콩들의 줄기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삶. 그게 어쩌면 빈폴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다룰 해마와 빈폴을 지지대 삼아서 위로 쑥쑥 뻗어올라가는 녹색의 기운 같은 것이야말로 오늘 다루는 영화의 주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우연찮게 이런 그림을 그린 후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후배 이름이? 네? 후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얘기하지 말래요. 진짜로요? JK 뭐 이렇게 뭐 쓰던데. 랩하세요? 네, 그래서 JH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알겠습니다. 실제 이름은 제가 밝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He's got him. Stand up. You alone out here? My daughter's with me. It's not a crime to be unhoused, but it's illegal to live on public land. We have found an option. Are we gonna be okay here? You can still think her own thoughts. Where are you guys headed?
I don't think we knew where we were going. 네, 먼저 다룰 영화는 영화의 훌륭한 점에 비해서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에요. 발굴의 의미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렇죠. 이 영화 모르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데보라 그레니 감독의 윈터스폰을 워낙 좋아했었는데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보라 그레닉의 영화이고요. 이건 원작 소설이 있긴 하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연출을 보다 보면 아, 이 데보라 그레닉이라는 감독의 영화는 신뢰할 수 있구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건박하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영화를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톤으로 만들었는데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네. 그런 또 감정을 받는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 시작하면 당혹스러운데요. 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야생에서 국립공원 같은 데서 야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 여기 살아야 하며 무슨 일이며 어떤 이유로 여기서 숨어 살고 있는지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걸 빨리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정말 느리게 천천히 얘기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화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얘기해 주지도 않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그냥 두 사람이 야영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 부녀 관계였었고 야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도시에 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숲에서 사는 광경만 보았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생경한데 도시로 들어간 이유가 밝혀지면서 이 남자는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렇게 약을 계속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밀이 드러나는데 이 비밀조차 영화를 다 봐도 정확히 왜 그런 증상을 갖게 됐고 정확히 어떤 일들을 이라크 전쟁에서 겪었는지를 영화가 묘사하지 않죠. 저는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계속 궁금함을 가지고 있지만 얘기해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나?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나? 도시에서의 삶에서 피해왔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선입견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를 얘기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또 이제 캐스팅도 굉장히 좋아서 네. 윈터스본이라는 영화도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를 사실상 세계 앞에 이렇게 세상 앞에 이렇게 소개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작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배우는 워낙 유명한 배우이지만 이 벤 포스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로스트 인 더스트 같은 작품에서도 참 기본적으로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다. 네. 표정 자체나 얼굴이나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아요. 또 보통 모든 온몸에 그 사람의 삶의 흔적 같은 게 묻어있기 마련이고 그런 연기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노동자라면 노동의 맞아요. 흔적 같은 게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주인공은 벤 포스터가 하는 역할은 군인이었고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자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말을 길게 하진 않지만 몸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PTSD의 어떤 고통이나 악몽이나 이런 거를 또 적극적으로 과장돼서 표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정말 그 사람의 삶이나 육체 속에 완전히 침윤되어 있는 것 같은 것들을 가장 작은 몸짓이나 표정으로도 너무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딸로 나온 6살짜리 딸로 나온 이 톰 역할의 토마신 맥킨지라는 배우인데 네.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더군다나 상대 배우랑 거의 두 명이 나오다시피 하는 영화인데도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는데 또 이제 조조 래빗이라는 최근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의 공간인데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 공간에 또 촬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와 어떤 느낌이 확 들어오는 게 포틀랜드에 간 적이 있고 아. 이 영화가 이제 오레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캘리포니아가 있으면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이 있고 그 위에 워싱턴 주가 있는데 이쪽이 주는 어떤 압도적인 자연의 느낌이 있어요. 숲의 느낌. 특히 이제 날이 쨍쨍 뜨는 것이 아니라 약간 습한데 울창한 숲이 끝도 없이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영화에서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똑같은 숲이라 할지라도 이 영화에서 공간성이 주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윈터스본에 나오는 그러네요. 그 공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주인공의 어떤 그 삶을 그대로 그 터전이 되는
그런 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 같습니다. 감독님이 일단 고립 공간을 굉장히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립된 공간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오레곤 가보지 못했지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너무 키가 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네. 햇빛이 안 미처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이끼 같은 생명체들 그런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의 포스터도 약간 네. 그런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 PTSD에 시달리는 사람으로서 이라크 참전 그 퇴역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인 윌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와서 어쨌건 그것을 잘 극복하거나 잘 이겨내서 잘 정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약을 받아오면 그 약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PTSD를 겪고 있는 그래도 퇴역 군인인 사람이고 후반부에 가면 의무병 출신의 어떤 남자가 나와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 남자조차도 사실은 영화에서 묘사가 되듯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사실은 어떤 그런 고통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초반에 윌한테서 약을 사는 노숙자들 네. 그리고 윌 그리고 후반부의 의무병 이 셋을 놓고 보자면 초반의 사람들은 약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의무병은 개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개가 악몽을 꾸면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은 윌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느냐? 딸인 톰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화가 굉장히 암시적이어서 주인공의 행동을 정확하게 왜 그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공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한 2번 정도의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2번 다 이제 거절하면서 영화가 펼쳐지는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재배를 하면서 그 트리를 잘라서 파는 어떤 농장에서 도움을 받아서 거기 살게 되는데 거기를 또 갑자기 잘 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집을 떠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그것을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르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이전에 이 사람은 나무에 의지해서 숲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반대로 나무들을 잘라서 도시로 공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잠깐 묘사가 되는데 이 트리를 옮겨야 되니까 헬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그것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헬기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남자가 머리를 잡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추측컨대 아마 이라크 전에서 있었던 헬기랑 관련된 어떤 전투적인 경험 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그런 또 상흔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못 견디기 때문에 이 남자는 다시 또 숲으로 도망가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암시적으로 잠깐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보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독은 무엇일까? 네. 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네. 안정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약간 치명적인 독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신문 기사가 뭐였냐면 이라크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사람은 윌은 안정해지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위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되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약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렇게 퇴역해서 끔찍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건 나만 살아왔다라는 식의 어떤 또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건 윌리라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자꾸 끊임없이 숨고 도망가고라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후반부에 잠깐 나오는 것처럼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그러면서 계속 떠도는 정주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 영화에서 전 재밌는 장면이 꽤 많은데요. 네. 일단 이 주인공 윌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톰은 끊임없이 세상을 알고 싶어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런 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댄스팀이 춤추는 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웃긴 장면인데 그 웃긴 행동 자체도 톰에게는 완전 새로운 세상이고 치유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일치 클럽에서 토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는 장면도 어쩌면 굉장히 코믹한 장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그 장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톰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
세상은 조롱이나 조소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치유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찡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극화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데보라 그레니 이때 원작이 있긴 하지만 각본도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 영화가 정말 어떤 것을 제대로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설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나쁘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I Am Sam 같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순수하게 어떤 가족에 집착하고 있는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가여운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을 제도나 복지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뭐 레이디버드 같은 켄 로치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전형화되어다시피 한 어떤 설정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제도가 악인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그렇게 네. 묘사를 하죠.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게 아니고요. 이 제도는 제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정말로 선량하게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제도에 따라서 연결된 마을 사람들도 이들에게 더 이상 선량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 제도가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도 그리고 또 만난 사람들이 유달리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PTSD라는 이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로 나쁜 성격의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어서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의 설정으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톰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인 윌이 네. 너무 불안을 못 견디고 혹은 불안을 추구하고 그래서 안정을 못 견디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집을 원하냐 하면 네. 나무 위에 작은 집을 원해요. 그러니까 땅에는 발을 딛고 있지 않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탐의 상태인데 아버지는 그 나무조차도 안정이거나 머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거부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과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충돌 같은 그렇죠.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화에 사실 많은 것들이 대립항으로 짜여져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일단 자연하고 대비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이 숲의 상황하고도 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핵심은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도 일단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고 구조되어야 할 사람이겠지만 이 딸의 경우는 어떤가 싶은 거죠. 아버지는 어쨌건 그런 삶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내적인 이유와 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딸은 그런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아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아빠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서로 다른 부녀 간의 관계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강력한 갈등의 근거를 주기도 하고 이 영화를 가장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깊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까 이 영화에서 악당이 등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 장면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산에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나무에 매달아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많이 잊고 살죠. 누군가가 거기 살고 있다는 걸 잊고 사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살고 있을 거라는 짐작만으로도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고 그런 선행이야말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굉장히 선의로 가득한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영화가 되새겨주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외로움 속에 떨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매달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보여가지고 그 후반부의 정서도 굉장히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따뜻하고 깊으면서도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 사실 이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개도 나오고 무슨 벌도 나오고 토끼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양봉하는 장면에서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네. 우리는 벌이 쏠까봐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데 벌 입장에서는 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벌은 그냥 인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극 중에서 이 윌을 도와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윌 자체가 굉장히 질에 겁을 먹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물러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그 대자연과 숲속과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펼쳐지는 멋진 영화가 아닌가.